닥치는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소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소중한 내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면?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순식간에 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경찰청 수사 2기장으로 근무하는 이정락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피해가 끊이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지역의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 한 해 저희 도내에 117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피해 금액은 한 345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한 피해 규모인 것 같은데 이게 검거율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쉽게 검거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외에 주로 총책들이 있다 보니까 검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3월까지 한 1, 4분기 기준으로 한 60.5% 정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정말 큰데 생각보다 검거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택배 주소지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생활 속에 파고드는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예,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첫 번째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뭐 당신 통장이 뭐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포 통장이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겁을 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 수사까지 검거했는데요. 문의견 일당들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같이 벌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대포통장 2점이나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수법은 이제 저금리로 대안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어떤 카드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보내서 그 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끔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보이스피싱 작업이 돼가는 이런 식의 수법이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코로나를 빌미로 좀 신종 사기 수법도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문자를 보내서 거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저금리 이제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대출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금융기관이든 또 국가기관이든 간에 무슨 명목을 떠나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이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 그러면 더더욱 빨리 신고가 돼서 지급 정지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내가 보낸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만약에 돈을 건네줬다면 다시 그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신고 그리고 은행에 대한 조치 그리고 출처가 불명한 앱이라든지 URL 주소를 깔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 혹시 클릭해서 깔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초기화하는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나올 이 목소리는요. 무려 16번이나 신고된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씨가 그 광명시 쪽에 오셔가지고 뭐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거 하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경기도 광명시 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때문에 광명 가본 적은 있는데, 근무사로 뭐 금융거래라든지 그런 건 해보신 적은 없죠? 네네.